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이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민을 하다가 노력하는 디자이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걸 들고 왔어요. 제가 크리에이터 모임도 나가봤고, 제가 주최해서 모임도 해보고, 그 외에 인스타로 알게 된 디자이너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 다양하게 조금 사람을 만나본 입장에서 노력하는 디자이너들의 공통점, 그리고 노력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겠고, 마케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지 정도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메모하는 것. 크리에이터 분들 모임을 갔을 때 느낀 건데, 그때 다 같이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각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A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A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시는데 그걸 듣고 어떤 크리에이터 분이 "아,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다. 메모해야겠다."라고 바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메모와 정말 친숙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에 메모를 더 많이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메모를 구글 킵에도 하고 문체라는 제가 만든 어플에서도 하는데, 그리고 글 메모 말고도 디자인 레퍼런스를 아카이빙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디자이너라면. 그런 식으로 이글이라는 어플을 쓰거나 아니면 핀터레스트에 모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메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인간의 뇌는 기억을 바로바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그런 걸 보면 메모가 진짜 나중에 펼쳐볼 수도 있고, 메모와 다른 메모를 겹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도출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메모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메모해 놓은 것과 내가 모은 사진 또는 내가 모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서 또 거기서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은 그렇거든요. 기획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나 좀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고, 첫 번째로는 메모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일상이라는 게 사실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자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겠지만, 일상을 되게 촘촘하게 보신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박웅현 님 같은 경우에는 시를 엄청나게 세심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책은 돕기다라는 책과 박웅현 님의 시 강독 천천히 다정하기를 조금씩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분은 진짜 글을 씹어 드신다? 이게 씹어 드신다는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꼭꼭 씹어 먹는다고 하죠. 이게 그냥 물 먹듯이 후루룩 글을 삼키는 게 아니라 글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읽어 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고, 유병욱 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인생의 해상도라는 책에서도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만큼 공감이 가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일상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마케터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럴 거고,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면서 오늘의 디자인 포인트, 오디포라는 거를 한 번씩 올리거든요, 저희 단톡방에.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스쳐 지나가는 에스컬레이터 표지판이나 버스 안내판을 보고도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못 올려 가지고 다른 분들 올리시는 거 구경하면서 지금은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게 공감이 진짜 많이 가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왜냐면 일상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니까. 색다른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신선한
느낌이더라고요. 메모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진짜 강조하는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메모나 일상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게 꾸준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보면 되게 콘텐츠를 꾸준하게 올리시고 그런 거 자체가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이 꾸준함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은 제가 얘기를 몇 번 많이 했으니까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간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약간 타인이랑 관련된 건데,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타인에게 되게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타인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되게 잘 보였어요. 크리에이터 모임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저희가 뭐 팔로워도 엄청 차이가 날 거고 뭐 10만, 20만인 분들도 있고 저처럼 1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서로가 되게 존중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나에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되게 마인드가 열리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살아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조금 더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늘 열어두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콘텐츠가 좋아서 팔로잉하고, 뭐 팔로워 수가 적더라도 콘텐츠가 좋으면 팔로잉을 하고,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랑 친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걸 되게 존중해 주고 그 아이디어를 되게 참신하다 생각하면서 그걸로 또 배우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의 관점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시선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노력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을 보면 나보다 연차가 낮든 높든 성장하려는 마음이 되게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겸손이랑 비슷한 거죠. 뭐 인간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늘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고 뭐 여든이 넘은 어른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것처럼 나이대나 경력이나 이런 게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디자이너 분들의 공통점으로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메모, 아카이빙, 두 번째로는 일상을 해석하는 것, 뭐 나만의 시선으로 좀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꾸준히 하는 것, 네 번째로는 타인에게 배우려는 자세. 요 정도로 노력하시는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나 기획자나 마케터나 요런 크리에이티브한 직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뭘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기록하는 디자이너 이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